안녕하세요. 그림작가 진리입니다. 저는 아이패드 초상화를 그리면서 입시미술학원 강사를 병행하고 있고요. 올해로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입시 목적으로 미술을 하는 학생들에게 실기를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있는 드로잉도 아이들 수업 자료로 사용될 거랍니다. 자료도 만들 겸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그동안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재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미술학원에 이미 다니고 있거나 혹은 다녀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학생들만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에요. 일반인이나 취미미술은 정말로 배워보고 싶어서 다니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미술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사실 나는 미술이 너무 좋아 혹은 이거 아니면 내 미래는 없어 라는 생각보다는 그나마 내가 할 만한 분야가 어떤 게 있지? 어릴 때 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는데 미술이나 해볼까? 일반 인문계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성적도 좀 널널하겠지?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갖고 선택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미술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열에 한둘 손꼽히는 정도가 된답니다. 물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취미가 있는 친구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너 그림 좀 잘 그린다 한번 해봐 이런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림 자체에는 호감이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정도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면 그런 평범한 학생은 재능 있는 학생을 뛰어넘지 못하는 걸까요? 그림의 재능은 본인이 가진 성향에 따라 어느 정도는 타고납니다. 그림을 보는 안목이나 관찰력, 미적 감각 등이 그렇죠. 하지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그림은 운동과도 같구나 였습니다. 근력 운동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를 할 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은 하루에 10개 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그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고 꾸준히 증가시키다 보면 어느새 근육은 발달해 있고 처음에 몇 개도 어려웠던 움직임이 몇 배로 늘어있게 되잖아요.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리고 써보지 않은 근육을 개발한 거죠. 그림이라는 손의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반복 훈련하다 보니 노력으로 재능을 따라잡을 수 있더라고요. 내가 직선이 안 그어지거나 원을 못 그릴 때 될 때까지 훈련을 합니다. 그 움직임이 처음에는 서툴 수 있어요. 또 내가 관찰력이 부족할 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옮기는 원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의지를 갖고 배우고 익히려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꾸준히 향상되더라고요. 소질이 있는 친구를 충분히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었어요. 단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많이 그리면 그릴수록 실력은 좋아진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본인의 실력이 늘었는지 모르겠다는 친구에게는 초기에 그리던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 열이면 열 다 인정합니다. 이때 그림 너무 심하긴 했네요 하고요. 실력은 노력할수록 호전되면 호전되었지 퇴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만큼 집중해서 노력하느냐는 배우는 학생의 마음가짐과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을 한 장 그려도 의미 없이 대충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그려보는 것. 그런 그림들이 한 장 한 장 쌓이면 재능의 게이지 또한 쌓이게 되지요. 음악이나 체육은 타고난 재능을 노력만으로 뛰어넘기에 어려운 분야일 거예요. 음치인 사람이 노력만으로 절대 음감인 사람을 따라가기 어렵고
2m 긴 농구 선수의 점프를 160cm의 키로 능가하기란 어렵습니다. 각자가 타고난 피지컬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림이라는 영역은 피지컬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다 보니 남들보다 더한 노력으로 부족함을 메꿀 수 있고 그 노력으로 전공까지 할 실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단 보는 눈과 생각하는 머리와 표현하는 손은 평범해야겠죠. 가끔은요,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 중에 이 친구는 정말 소질이 너무 없네. 어떻게 실력을 키워주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기본 소양이 있는 학생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척척 소화하고 그 이상을 알아서 해내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참 가르치기 수월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하나를 수십 번 알려주고 실력이 느는 게 더디다 보니 가르치는 입장에서 다소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본인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런 친구들은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죠. 배움에 적극적인 학생에게는 저도 더 열정을 갖게 되니까요. 제 목표도 그래요. 가진 재능이 출중한 학생들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지만 뒤처지고 부족한 학생에게 실력이 좀 더 쉽고 빠르게 늘 수 있는 그림 노하우를 알려주는 것. 그게 지금 저의 지향점인 것 같아요. 더디게 느는 것 때문에 지쳐하는 학생들에게 즐겁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저의 숙제이고요. 이런 노력과 투자가 부족한 실력을 끌어올려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렇게 일궈낸 후천적인 재능으로 충분히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천재적인 재능과 엄청난 노력을 겸비한 일부는 제외할게요. 출발선이 다른데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달리는 속도 이상으로 달려버리면 그건 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하고 존경해줘야겠죠. 그런 상황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할 때 미술은 20%의 재능과 80%의 노력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많이 관찰하고 많이 그려보고 또 많이 숙달시켜보세요. 미적 감각을 기르기 위해 좋은 그림들을 많이 보고 익히세요. 그리는 실력과 더불어 보는 안목도 같이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노력, 후천적인 재능을 일궈서 뛰어난 실력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무조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입시미술을 가르치다 보니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지만 경험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합격의 100% 장담이란 없어요. 특히 실기는 더 그렇습니다. 미대라고 해서 성적을 덜 보는 것도 아니고요. 미대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성적 잘 나와야 됩니다. 실기를 보더라도 그날의 컨디션과 실수 여부, 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실기를 치른 날 다른 학생들의 실력, 채점해 주시는 교수님의 안목이나 취향에 따라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보니 노력이 곧 합격입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노력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림에 재능이 생기고 그 만들어진 재능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들을 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좋아서 배워보고 싶은데 혹은 소질은 없지만 미술 쪽의 일을 해도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저는 본인이 그림을 좋아하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조차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 하나의 재능에 후천적인 노력을 더해서 본인의 실력을 만들어 보세요. 저도 뛰어난 재능을 갖고 이 분야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만큼 엄청 노력했죠. 강사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지금의 경력이 되기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력은 쌓일 거고
저도 그렇게 노력할 겁니다. 그림을 좋아하고 재능으로 만들고 싶으신 분들, 좋아하는 마음의 소질을 살려보시길 바래요. 꼭 직업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내가 즐겨하는 소소한 취미와 즐거움이 될 수 있잖아요. 작은 소질이 어느 순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